볼게요. 네, 이거 3번부터 한번 풀어보죠. 3번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얘가 극대값과 극소값은 0하고 1에서 갔는데 극대값은 0에서 갔고 극소값은 1에서 갔는데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F1일 거고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 얘가 Y는 F1이라고 했을 때 비율 관계를 찾자. 여기가 변곡점이 2분의 1이겠지, 그치? 중간이니까.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왜냐면 1대 1대 1이니까. 그러면 모든 실근 합을 구하래. 실근 fx랑 f1이랑 x는 뭐 있어? 1 두 개랑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하면 2분의 3이다. 너 지금 수업해야 돼가지고. 그 다음도 볼게요. 사실 이거는 얘를 꼭 알아야지 푸는 건 아니야, 이 문제는. 근데 우리가 개념을 알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좀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야. fx는 얘라고 했을 때 우리 얘를 한번 미분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래프를 그리냐면 문제에서 아니 최대 최소 구하래. 그럼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가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래프로 확인을 하라고 했었죠, 항상. 최대 최소는. 그럼 미분부터 해볼게.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된다.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3, 1 마이너스 a 아니구나.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다.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a 양수지 a가. 양수래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얘는 마이너스 a, 여기는 3분의 a가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잖아, a까지. 근데 a가 어디 있는지 알아, 혹시? 그 a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면 원래는 우리가 이 a가 여기 있을지 아니면 더 위에 있을지 a가 여기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것 값도 구하고 이것 값도 구하고 이것 값도 다 구해야 됐었어,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다 대입해서 y좌표 값을 구해야 됐었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비율 관계를 알고 있다면 여기가 3분의 a래. 한번 선 그려볼까? 천천히 해볼까? 하나, 둘, 셋. 그려보자. 교점, 변곡점, 접점, 교점. 비율이 1대1 대 1이야. 여기 변곡점 1대1 대 1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a고 얘가 3분의 a니까 여기는 3분의 4a고, 그치? 여기가 3분의 2a네. 하나가 3분의 2a다. 야, 그럼 여기는 몇이야? 여기가 a인 거야. 그럼 내가 구질구질하게 막 다 대입해서 확인할 필요 없어. 시간 단축이 엄청 많이 되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y좌표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최소값은 몇이야? 얘가 최소값이야. 얘가 최소값. f 3분의 a가 최소값이 될 거고.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될 거야? 얘나 얘 둘 다 최대값이겠지. 똑같으니까. 그치? f a로 할게. 얘가 최대값이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우선 최소값을 이용해서 a를 구해볼게. 27분의 14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a 대입하면 27분의 a 세제곱 플러스 9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세제곱 플러스 2는 27분의 14가 돼. 이거 2 계산할게. 27분의 54에다가 14를 빼주면 몇이야? 40? 마이너스 40이 되겠네.
그리고 나서 분수 안에 분수가 또 분수 계산하기 짜증나니까 양변에 다 27씩 곱해주자. 그럼 27씩 곱하면 27 하면 계산하는 것도 조금 배워와봐. 그냥 막계산해서 답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효율적으로 풀어야 돼. 항상 하는 말이지만 3a 세제곱 마이너스 9a 세제곱은 마이너스 42. 뭐야? 맞지? 마이너스 40. 계산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5a 세제곱은 마이너스 40이니까 a 세제곱은 8. a는 결국 2가 나오겠다. 그쵸? a가 2야. 그럼 a가 2인 거 찾아. 그럼 이제 최대값 구해야 되잖아. 최대값은 어떻게? f2 구하면 끝나겠네. 그치? 이건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답만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지금 풀어봐. 지금 다시 풀어봐. 그냥. 혹시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안 했으면 알려준 방식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이거를 다 무식하게 대입해서 풀어봤으면 이번에는 이런 비율 관계가 있으니까 대입을 확실히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복잡하게. 비율 관계 써서 풀었어?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이런 비율 관계가 먹히잖아. 모의고사 문제 같은 데서. 걔네들도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써. 그래 모르면 일부러 A라고 할 일이 없어. 마이너스 뭐 2분의 3에 있는 숫자를 조금 지저분하게 하거나 다른 값을 했을 텐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끔 돼. 보통 보면 문제들이 다 신기하게. 출제하는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얘도 우리가 이렇게 가보자.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잖아. 얘를 이렇게 해석해보자.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은 마이너스 a라고 해석을 하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 요 함수와 이거와 y는 마이너스 a가 교점이 두 개 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지,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함수 두 개의 교점이 두 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요거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미분해서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 이거야. 미분하지 말고 2x 제곱 묶어주면 x 플러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이랑 0 마이너스 3에서 통과하면서 마이너스 3에서 통과해야죠. 마이너스 3에서 통과하고 0에서 접하는 형태가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랬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해야 돼. 마이너스 a를 두었을 때 교점이 두 개.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일 것 같아.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해. 근데 내가 여기 값을 알고 싶단 말이야. 물론 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어. 근데 비율 관계를 자꾸 이용하자고. 여기서 굳이 필요하진 않아도 쓰자고.
그래야지 연습이 되니까. 딱 3개다. 하나, 둘, 3개. 딱 3개인데 얘가 길이가 3이네. 그럼 여기는 x좌표가 몇이야? 마이너스 2겠다. 그렇죠? 딱 마이너스 2여야 되지? 그러면 내가 이거 y좌표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마이너스 2만 대입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16 6, 4, 24 24니까 8이네. 8. 아 근데 범위가 존재하는 거라 왜 범위를 못 봤네. 마이너스 2부터 2에서래. 마이너스 2부터 2. 마이너스 2부터 2는 어디 있어? 2는 한 여기가 몇이야? 여기 x좌표가 몇이야? 여기 x좌표가 1이야. 그럼 2는 한 이쯤에 있을 거야. 그치? 2는 이쯤에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부분만 따지는 거야. 다른 부분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 따져야 돼. 여기 부분에서 교점이 2개 발생하려면 얘랑 얘 사이여야겠지. 그치? 그러면 0보다는 커야겠다. 마이너스 a가 0보다는 우선 커야 되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8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의 개수는 몇 개야? a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으니까 a의 개수는 8개가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는 뭐 옛날에 해보기도 했고 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보면 좀 문제가 얘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해석을 잘 해야 돼.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가능성이 난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은 해. 왜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더 낮은 수준의 문제가 쉬워 보이는 거겠지. 그 수준에 딱 맞춰서 하면 안 돼. 시험에 이 정도만 나올 거니까 이 정도만 공부해버리면 실전에서 능력이 더 떨어지기 마련이야. 긴장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볼게요. 하나 조금씩 해석할까요? 나는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내가 항상 이런 어려운 문제 풀 때마다 말하는 거지만 야, 문제 풀이를 이런 식으로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글씨를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보라고. 이 글씨 읽을 때 저 자식은 이렇게 읽는구나.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구나. 한번 보자. 이차함수는 마이너스 1을 그때 그럼 난 대충 이렇게 하고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 정도 생각은 해. 그리고 3차함수 gx의 이차의 개수가 0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중요하거든. 얘가 무슨 말인지 알아 혹시? 기억나 혹시? 뭐야? 맞아. 원점 대칭을 어떻게 한 거야? 맞아. 평행 이동한 거야. y축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차의 개수가 0이래. g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이차의 개수가 0이면 얘가 0이라는 얘가 없다라는 거죠. 그치? 얘가 없으면 근데 만약에 얘도 없어. 그럼 무슨 함수야? 이거 얘도 없으면 무슨 함수라고 해? 기함수 아니야? 기함수라고 배웠었지 그거는. 기함수잖아. 기함수가 뭐야? 원점 대칭이란 말이야. 요 상태는 원점 대칭이야. 얘가 원점 대칭인 상태야. 원점 대칭인 상태다.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d를 한 거잖아. 결국은 원점 대칭인 상태다 플러스 d를 했으면 원점 대칭인 함수를 y축으로 d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해. 그냥 읽지 않아. 그냥 이차계수가 0이니까 요렇게 그냥 0이구나 그냥 끝내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요거까지 해석을 해. 얘는 원점 대칭 함수를 원점 대칭 함수를 뭐 편하게 기함수라고 쓰려면 기함수라고 쓰세요. 기함수를 y축으로 평행 이동했구나라고 해석을 하라고. 그럼 나중에 이런 비슷하거나 응용된 게 나왔을 때도 너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거야. 이차계수가 0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도. 그다음 보자. hx라는 함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fx가 2차 함수였지? fx 2차 함수였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래. 그러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 0보다 작을 땐 2차 함수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거고, 그치? 물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몰라?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난 이 정도 생각해. 뭐라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아. 왜? 결과를 알면 사실 이렇게 생긴 걸 아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길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고. 아, 그리고 또 엄청난 말이 나왔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대. 연습되면 진짜 돼.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다 생각이 다 들어야 돼.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되고 연속이어야 되고, 그리고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되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아야겠네. 그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야지 미분이 가능한 거죠. 모든 실수에서 그래야 돼. 그랬을 때 요거 얘들아, 이때 30번 문제면 얘가 킬러 문제야. 제일 어려웠던 문제야. 요 정도만 마스터하면 수능에서 그냥 다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어. 그 수능에서. 6월 평가원. 그건 알지? 6월, 9월 수능, 그 수능 출제하는 기관이 평가원이거든? 평가원은 6월, 9월만 해. 그래서 막 3월, 4월 이런 모의고사는 교육청이지. 다 교육청에서 내는 거야. 교육청은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수능은 교수들이 만들어내.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낸단 말이야.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클 때는 gx를 3차함수인가 봐. 3차함수가 gx는 3차함수고 대충 이렇게 생겼다. 나도 어떻게 생긴지 몰라.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3차함수. 그때 이것도 해석을 할 건데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돼. 왜 H'을 물어봤을까? 왜 H-3을 안 물어보고 왜 H'-3을 물어봤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왜 하필이만 물어봤냐면 얘는 상수를 못 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봐봐, 내가 hx식을 정확히 구할 수 있으면 얘가 이걸 물어봤을 거야 100%. 근데 hx식을 정확히 못 구하는 거야. 못 구하니까 이걸 일부러 프라임을 물어본 거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읽을 때도 이렇게 생각해. 상수를 못 구할 수도 있겠구나. 못 구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참고로 그냥 내신 문제나 그 교육청 모의고사 풀 때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안 할 때도 있어. 왜 그러냐면 상수를 일부러 hx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런 건 난 좀 질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런 질 떨어지는 문제들 풀 때는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도 해야 돼. 근데 이거 수능에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 어쨌든 요 정도 했지? 상수를 못 구할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못 구해? 한번 문제 이제 해석하자. 해석하려면 지금 5분 넘게 걸렸어. 실제로 진짜 이렇게 풀어. 잘하는 애들은 hx는 h0이랑 모든 실근의 합은 1이래. 그럼 h0은 여기 있는 건데 0,h0 모든 실근의 합은 1이라고? 모든 실근의 합이 1이야? 요렇게 했을 때 얘가 y는 h0인데 모든 실근의 합이 0이라고? 그러면 얘랑 얘는 의미 없지 0이니까 얘랑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구나. 요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 세 개 합이 1이 되는구나. 요 정도 생각은 해줘. 문제 풀 때.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어. 뭐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에서 h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3 플러스 4루트 4다. 얘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나봐. 마이너스 2면 여기쯤이겠지? 최대값이 얘가 될 수 있고 최소값이 얘가 될 수 있어. 아니면 그래프가 요거일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거는. 미안해. 문제를 봐봐. 나 잘못 읽어서 또 이상하다 했어. 극대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그래프가 이거밖에 안 되겠네. 극대라고 했으니까. 혹시나 해서 봤는데 뒤에 뭐 해석할 조건이 없어서 다시 또 봤더니 극대인 거야. 그러면 저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를 얼추 그려볼게. 조건에 맞도록.
얘가 여기가 0,H0이고 얘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고 얘가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 봐봐. 3차함수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그럼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디 부분을 갖다 써야 될 것 같아? 한 여기를 잘라서 여기 부분만 갖다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 얘가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되잖아.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려면 여기를 갖다 쓸 수는 없잖아. 여기 접선의 비가 0인데 그리고 여기를 갖다 쓸 수도 없어. 이렇게 갖다 쓰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미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려면 얘가 여기 부분만 갖다 써야 된다고. 여기 부분만. 그럼 3차함수에 여기 부분만 갖다 쓸 거야. gx는 3차함수랬어. 여기 부분만 갖다 쓰자. 이렇게 3차함수 이렇게 갖다 쓰는 거야. 원래 3차함수는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원래 3차함수는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생긴 거죠. 원점 대칭으로. 원점 대칭을 y축의 대칭으로 한 거니까. 이게 원래 3차함수였다. 이 점선이 원래 3차함수야. 이게 y는 gx. gx가 0보다 큰 것만 써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 모든 실근의 합은 0이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는 혹시 몇인지 알아? h0을 이렇게 딱 그어보면 y는 h0이라고 했을 때 여기 x좌표는 뭔지 알 것 같아. 여기 x좌표 몇이야? 야, 이 차함수는 선대칭이잖아. 여기 몇이야 x좌표가? 마이너스 2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x좌표는 저절로 결정지어진다. 여기 몇이야? 3. 왜? 아까 말했지. 3개 다 합쳤을 때 1 나와야 된다고. 3개. 아, 얘 같은 경우에는 3개지만 얘 같은 경우는 2개밖에 없잖아. 아, 3개긴 한데 하나, 둘, 3개인데 하나가 0이니까, 그치? 여기가 3이 될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뭐 구해야 돼 결국? fx식도 구해야 되고 gx식도 구해야 되는데 상수는 못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해주고 그럼 fx식부터 구해보자. fx식은 어떻게 생겼어? fx식은 어떻게 생겼어? h0이랑 교점을 구했을 때 뭐 나와? x는 마이너스 2 하나랑 0 하나 두 개 나오네. 이렇게. 그러면 또 이용하자. hx 빼기 h0은 x 플러스 2 x가 되는 거고 최고 차이계수 나와 있나? 그런 거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k라고 할게. 요거 이항하면 h0이 되겠다. 됐니? 그럼 fx가 이렇게 얼추했어. h0은 못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차피 h 프라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k는 우선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k는 뭔지 구해야 돼. 그럼 gx도 구해보자. gx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gx랑 h0이랑 교점을 구하면 뭐가 나와야 돼? 야, gx가 이거고 h0이 이거잖아. 교점이 뭐 나와야 돼? 3이랑 0이랑 또 와 맞아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 돼. 원래 원점 대칭이라고 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지. 원점 대칭을 위아래로 올린 거니까.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gx는 x-3 x 플러스 3 하고 플러스 h0 얘도 최고차의 개수가 안 나와 있나? 왜 안 나와 있네. 짜증난다. KP라고 하자. 근데 최고차의 개수 안 나와 있지? 요거밖에 모르는 거고. 됐죠? 지울게. 여기다 쓸게. 저 옆에 안 보여도 줄게.
x제곱 마이너스 9x 맞지? 9x 저기까지 했고 그 다음 또 이용할 수 있는 건 한번 해보자. 얘를 아직 안 이용했거든. 얘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3 플러스 4루트 3이 나오는데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은 몇이야? 범위가 마이너스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3이다. 잘 봐봐.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3은 여기까지야. 여기서 최대값은 f 마이너스 1일 것 같아. 얘가 최대값 맞죠? 얘가 최대값이야. 얘가 가장 높아. 최소값은 여기일 것 같아. 여기. 그치? 여기가 최소값이지. 그래프 요 사이에서 최소값은 여기죠. 근데 여기 x값을 우리가 좀 편하게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x값을 미분해서 해도 되는데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왜? 비율관계로. 기억나? 비율관계? 여기가 몇 대면? 1대 루트 3이었었잖아. 그쵸?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x좌표는 몇이야? 루트 3이겠네. 괜찮니? 여기까지? 루트 3. 여기가 루트 3이면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배 해주면 여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다. 그럼 최소값은 g 루트 3. 이게 최소값이다. 그랬을 때 두 개의 차를 구하래. 두 개의 차는 3 플러스 4 루트 3. 얘들아,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하나만 물어볼게.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 너무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답을 구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 가지고 이거 뭐 대입해서 뭐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식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서 뭐 나올 거였지. 얘도 대입해서 뭐 나오겠지. 대입해서 뭐가 나올 거야. 둘이 뺐어. 그래서 둘이 빼면 3 플러스 4 루트 3이 나와. 그럼 이거 가지고 뺀 거 가지고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 이거야. 뭘 얻을 수 있어?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K와 P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다 이거야. 그치? 어떤 숫자 대입하고 얘 숫자 대입해서 둘이 빼서 3 플러스 4 루트 3이라고 하면 K가 몇이고 P가 몇이라는 어떠한 식 하나가 나와. 근데 모르는 문제가 지금 K랑 P 두 개야. 그럼 식을 또 하나 더 찾아야 돼. 아직 뭔가 이용하지 않은 게 있다 이거야. 뭐 이용 안 했어? 혹시 뭐 이용 안 했는지 알아? 여기 칠판에 써놨어 사실. 뭐 이용 안 했어? 어? 맞아. 이게 아직 이거 안 썼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걸 안 했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식을 또 하나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연립하면 이제 K가 뭐고 P가 뭔지 구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야지. 계산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이건 되게 하수적인 풀이란 말이야. 한번 다 해볼게. 계산 끝까지. 우선 요 조건부터 해볼까? 요것부터 한번 해보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다. G'0이랑 G'0이랑 F'0이랑 같다. 한번 해볼게요. fx 이거 나와있네. 식 정리해볼까? k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h요. 얘는 p x 제 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h이네. 그럼 미분하면 2x 플러스 2죠. 미분하면 2x 플러스 2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2 나오겠다. 2k. 얘가 2k.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자.
3x제곱 마이너스 9 여기다 이제 0 대입할 거 G 프라임 연구해야 되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9p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9p. 그럼 둘이 요거 식 하나 얻었고 그치? 그리고 이제 아까 써먹자. 얘들아 근데 뭐 계산만 하면 뭐 나오긴 할 텐데 근데 이거 막 1등급 맞는 애들도 요 문제 하나 풀 때 20분씩 걸려서 풀어. 막 10분 안에 못 풀어. 걔네들도 잘하는 애들도 풀이를 한 번에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설명을 듣고 푼 대로 오래 걸리는데 잘하는 애도 20분 30분씩 걸려. 그래서 끝까지 할게요. 최대값 구해볼게. 최대값은 f-1과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야? 1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h 0이네. g 루트 3 3루트 3에다가 9루트 3 마이너스 6루트 3p 마이너스 6루트 3p 플러스 h 0이 되겠다. 나는 이런 문제 여러 번 반복한 풀이를 알고서도 반복하는 게 의미가 진짜 크다 생각해. 그러면 두 개 빼면 뭐 나오는데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니까 빼자. 빼면 h는 어차피 없어질 거고 k 마이너스 k 플러스 6 플러스 루트 3p는 3 플러스 4 루트 3이 되겠네.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이제 바꾸자. 뭘 바꿔야 돼? 문자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줄이자. 요걸 바꿀까? k를 바꾸자. k는 마이너스 2분의 9p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2분의 9p 플러스 6 루트 3p가 될 거 같고 뭐로 묶을래? 얘 맞춰주려면 2분의 3으로 묶을까? 2분의 3p로 묶자. 그러면 3 플러스 4 루트 3 되네. 그럼 3 플러스 4 루트 3, 3 플러스 4 루트 3 똑같으니까 얘가 몇 돼야 돼? 1 돼야겠지. 그래서 p는 몇 나오나요? 2분의 3 나오고 p가 2분의 3이래. 그럼 k는 뭐야? 3분의 2 나오고 p가 3분의 2니까 몇이야? k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됐나요? 그럼 이제 뭐 구한 거야? k도 구했고 p도 구했어. 그럼 k도 구했고 p도 구했으면 k도 구했고 p도 구했어. 그럼 fx랑 gx를 다 구한 거야.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지. 미분한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은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 저번 시간에도 옛날에 얘기했는데 나는 솔직히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지 않았다 이거야. 어떻게 풀었는지 그때 얘기했는데 얘가 상수를 못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사실 그냥 상수를 그냥 미지수로 남겨두자 이게 아니고 내가 y축을 맘대로 조절해도 상관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겠구나. y축을 맘대로 조절해도. 그러지 않으면 답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얘가 h형을 여기다 뒀잖아. 그냥 나는 이렇게 풀었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x축을 여기다 둔 거야. 그냥 x축을 맘대로. 그래도 돼. 왜? 어차피 상수 중요하지 않거든. 그리고 3차 함수를 이렇게 생기겠구나. 얘는 그냥 원점 대칭이구나. 원점 대칭을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게 아니고 그냥 원점 대칭인 상태로 문제를 풀었다 이거야. 혼자 문제 풀 때는 혼자. 어쨌든 좀 빠르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풀었다 하는 거거든. 요거 시간 설명하는 좀 오래 걸렸는데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보고 알겠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쉬운 문제 10문제 푸는 것보다 요거 두세 번 연속해서 푸는 게 훨씬 가치고 실력도 훨씬 많이 늘 거예요 진짜. 왜 그런지 하나하나 따지면서 한번 천천히 해보는 거야.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진짜 해봐.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잖아.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물어봐 제발. 그냥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